자, 안녕하세요. 쉬다지 않겠습니다. 자, HLB 제약과 HLB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새벽부터 찍고 있어요. 오전 3시 48분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을 먼저 앞부분으로 제가 좀 영상을 빼놓는 거니까요.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받아갔던 수량이 있어요. 아직 상환되지 않았어요. 잘 보시게 되면 요 부분에서 13만 8천 주를 빌렸다가 상환을 했을 때 급등이 나와요. 이건 공매도가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상환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냐면 이 부분을 잠시 보시면 될 겁니다. 뭡니까? 이게 빨간불, 즉 공매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갔던 거죠. 그죠? 상환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다시 이런 급등도 일정에 맞춰서 공매도군으로 작용을 하는데 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상환되는 날짜부터 올라요. 잘 보시게 되면 3월 11일 날 요게 빨간불이 들어왔죠. 공매도를 빌려가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12일 날 이런 논란이 일어나죠. 10일, 13일. 그죠? 자, 요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확인하고 상환이 된 이후에 우리가 접근해도 늦지 않다. 이걸 여러분들께 오늘 핵심 주제로 삼으면서 영상을 찍을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 그대로 3월에 있을 파이널 리뷰와 IR 일정이 언제인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전부 다 일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영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파이팅! 쥐타짜 안 교수 파이팅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영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쥐타짱 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3시 55분입니다. 자, 새벽부터 여러분들께 영상 찍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오늘은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거고요. 이번 주 전략은 분명히 여러분들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손실 중인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주말 동안에 또 어떠한 이슈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 설명을 하면서 이 종목을 어떤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작용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오르는 종목들은 하락을 유발하는 어떤 공매도 그리고 중력의 힘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월에 있을 파이널 리뷰 주주총회가 3월 29일 날 예정돼 있죠. 자, 이때 파이널 리뷰에 대한 부분을 진양고래장을 발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특정일에 대한 파이널 리뷰 일정 이걸 한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알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과거의 동사와 같이 어떤 흐름을 대동소이하게 보이는 종목은 없었을까?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거 오늘 다 설명해 드리면서 셀트리온을 좀 비교시켜 드릴게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전략을 그대로 구사하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게끔 제가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이 HLB와 HLB 제약을 바라볼 때 최근에 있었던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 후반 영상에서는 자, 여러분들께 매집주까지 일러드릴 거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주식타짜 안 교수 새벽부터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대응, 대응이라는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중요한 부분은요. 요즘은 조그만 어떤 시장의 신호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3월 15일 날 장 종료 후에 나왔던 이슈가 있죠. 뭐죠? 예, HLB 신주 1.5만 주 추가 상장한다. 그죠?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합니다라고 해서 나왔어요. 사실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부분인데 자, 15일 날 상장이 된다 해서 1만 5천 주가 상장이 됩니다라고 나와 있죠. 행사 가격은 스탁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608원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 별거 아닌데요? 1만 5천 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자, 이런 좋은 이슈들 그리고 이런 좋은 이슈들이 있는 반면에 날짜를 한번 보시겠어요? 3월 8일과 10일까지는 좋은 이슈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3월 12일 날 HLB FDA 기대감 커지는 가운데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 신중론 이게 나오죠. 이게 언제 나오죠? 3월 12일 날 나옵니다. 자, 가만히 보게 되면 HLB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 같이 비교해 드릴 텐데 3월 12일 날 이 기사가 새벽부터 나온 후에 그 다음 날 공매도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지금 HLB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HLB와 HLB 제약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분명히 똑같이 움직였죠. 그죠? 근데 지금 HLB에 대한 어떤 기사는 나와 있지 않은데 특징적으로 HLB 제약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날. 자,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5,000주 나왔는데 이날은 오르지 않았나요? 근데 상승폭에 대한 제한이 있었죠. 그죠? 자, 그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HLB 제약은 리보세나비, 예, 이게 허가 나오게 되면 국내 판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한 이 HLB의 성공 과정에서 동사였던 주가 상승의 메리트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HLB 제약은 자, HLB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후발성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오르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세요. 요 부분을 따졌을 때 주가 상승은 오히려 더 화려해요. 예, 그쵸? 왜요? 시총이 지금 1조. 그죠? 그리고 HLB는 10조죠. 자, 10배 차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가벼워요. 가벼워요. 즉 이거죠. 내가 먼저 이쪽을 뚫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 같이 확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다루는 방법은 없을까? 그죠? 그리고 혹시나 공매도가 작용하거나 하락 신호를 유발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아까 이제 1.5만 주 이게 스탁옵션이 상장된다. 이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임철한 씨라는 특수관계인의 매도가 동반돼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만 주에서 만 주를 매도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공시는 15일 날 했지만 그죠? 매도 날짜는 3월 11일이에요. 근데 26,350원에 팔았다는 거죠. 우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HLB와 HLB 생명에 대한 부분을 일러드린다고 했어요. 비교 설명하면서 26,000 얼마죠? 350원. 요 부분 HLB는 이렇게 합시다. 79,000, 79,000원 이렇게 볼게요. 이유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단기적인 고점은 분명히 나와요. 당연히 나와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죠? 예, 맞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뭐죠? 주식 매수 선택권 1.5만 주에 대한 스탁 옵션이 부여됩니다. 추가 상장됩니다. 이 이슈가 나왔고 여긴요. 등재가 되긴 했지만 신중하자. 이 이야기가 나왔죠. 둘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맞아요. 이 약간의 비스무리하게 조금 노이즈를 일으키는 게 처음 등장했다는 거.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대차 거래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빌려가는 수량.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잘 보세요. 12만 주를 빌려가죠. 상환은 지금 3,800주밖에 안 됐죠. 그럼 우린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들은 분명히 공매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오겠구나. 근데 과거에 잘 보세요. 이렇게 13만 주 빌려갔다가 상환을 해요. 전체. 바로 다음날. 그리고 하루 이틀 한 4, 5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매일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HLB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 파란 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공매도 치려고 가져갔다가 다 상환한 거거든요. 급등이 어디서 나오지?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진짜 급등은 어디서 나와요? 예, 맞아요. 요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런 부분. 근데 이게 빨간불이 들어온 날짜만 되면 항상 주가의 조정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매일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오늘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HLB 제약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아직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새벽이라서 이것부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분명히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면서 다 끝나서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제약이라고 해서 보내시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근거 없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휘둘리지 마시고 금전을 유발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거 절대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기술적인 지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드린다고 했죠.
의심을 할 때는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진들의 매도를 등장시켰다. 그죠? 그러면 오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빠질 수 있는 환경도 전자공시사항에서 최근에는 많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HLB의 특수적인 상황이 나와 있었을 거예요. 오르는 환경이에요. 잘 봐요.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전환사채가 부여돼 있죠. 근데 이 전환사채 가만히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어요? CB, 컨버터블 본드. 어차피 이제 동반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600억의 사모펀드, 특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환사채,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부여를 한 건데 7만 9,670원에 이렇게 부여를 해요. HLB가. 근데 중요한 건 이거 HLB 제약을 들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이건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1%의 이자를 드리고 4%의 만기 이자를 드릴게요. 이 뜻이거든요. 이거 가만히 보게 되면 79,670원. 이날 발행했을 때 잘 봐요. 4년 동안 들고 가면 4% 이자 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고금리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에요. 자, JJS 그리고 김복덕이. JJS를 어떤 회사죠? JJS 맞아요. 과거에 에디슨 EV를 얘네들이 들어와서 한 4배에서 5배 정도 수익을 냈더래요. 1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복덕이는요. 소록스 아세요? 소록스? 소록스의 전 대표예요. 지금도 이제 특정인 최대 주주는 아니고 한 지분의 한 17% 정도 들고 있지만 1대 14에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예, 맞아요. 급등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부천에 시장을 나간다고 하는데 결국은 주식을 팔죠. 보통 정치인 되려면. 근데 중요한 건 사채는 들어와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소록스라는 종목도 우리는 봐야겠죠. 자, 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작전을 해서 끌어올리죠. 근데 이 작전이란 것보다 워낙 큰 이벤트를 등장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HLB 생명과 HLB를 다루는 방법은 뭘 봐야 될까요? 이런 예, 하락 신호나 이런 어떤 경계 신호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피해갈 건 피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HLB보다요. HLB 제약의 변동 폭이 지금 월요일, 화요일에 가장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HLB는 이미 이 부분이 상환이 되고 있거든요. 공매도 들어왔다가 이 부분에. 근데 HLB 생명은 HLB 제약은 아직까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빨간불이 없어지는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반드시 잘 되길 희망하면서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니저 생활을 했고요. 1,000억을 운용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15번의 스타 펀드매니저상을 받았고 공인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이 이런 HLB처럼 어떤 공매도의 논란을 맞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이 종목을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주가가 많이 올라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의 변동성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피해가고 그리고 파이널 리뷰가 제일 이제 단기적인 일정일 거예요. 그리고 5월 16일에 있을 간암 치료제에 대한 향방은 FDA로 맡기자고. 그죠?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쥐타짜 안 교수 이제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공부를 하기 위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장을 보고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립니다. 자, 이따 HLB 제약 이걸 최저점에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고기를 낚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번 주에 변동폭을 이용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변동폭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공부방을 펀드맨 생활 그만두고 작년 7월 16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시장에 어떤 근거 없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 손실을 확대시키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여러분들께 자, 종목을 다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그리고 어떠한 종목도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면서 봐야만 우리는 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실 제가 이제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주식시장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리고 이런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방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잠깐 보게 되면 리딩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시게 되면 HLB를 제가
10월 30일부터 일러드리죠. FDA 허가 자신, HLB 다음 적응증 정했다. 글로벌 3상 직행, 그죠? 맞아요. 작년 10월부터 쭉쭉 일러드려요. 그리고 코스피 이전을 위한 전자투표도 하시죠. 라고 해서 이렇게 일러드리고. 그죠? 여러분들 이 종목 제가 꽤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대주주는 진양곤이고, HLB 소개시켜드렸죠? 국제전공에서 라이프코드 인터내셔널, 지도, 이노지디엔, HLB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다 일러드렸고, 이런 부분, 예. 가람신약 이런 부분도 등재됐다. 빠른 속도로 올려드렸죠. 사실 중간에 이제 올해 2월 13일에는 현재 한국에서 주주천화 정책을 피는 기업이 있다. 이런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도 있고 모회사를 위해서 자회사를 상장 폐지시키는 이런 기업들도 있다. 근데 중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돌아다니면서 증권사 지점 들려서 IR을 미친 듯이 제조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업이 있다. 그게 HLB다라고 해서 도와드리기도 했었어요. 사실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HLB나 HLB 제약을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진심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 제가 좀 다루는 게 여러분들과 좀 빠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분명히 이번 주 변동폭을 확대합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제약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방 지소를 일러드릴 텐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사실 HLB나 HLB 제약에 대한 부분은 당신은 정말 이 종목을 잘 알고 있는가? 그쵸?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자, 이 부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자, 제가 이 49,500원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찍으면서 공매도꾼들이 작용하는 구간인데 지금은 눈 감고 사봅시다. 이런 영상을 찍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부터 이루어지긴 해요. 근데 사실 HLB 제약 이제 오늘부터는 이것도 다루도록 할게요. 영상을 제가 정말 많이 찍어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어느 틈만 보이게 되면 계속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비싼 가격에 이제 다시 매수하고 다시 들어오고 또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만히 두실 겁니까? 아니면 얘네들 한번 머리 한번 쳐보실 겁니까? 머리 쳐봐야죠. 자, 공매도꾼들의 머리를 쳐보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102,700원에 그죠? 이런 부분들 공매도 작용하는 날입니다. 미리 일러드렸어요. 요 부분 그 공매도 상환되는 부분 이거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제가 요거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 자 이거 일러드리면서 72,660주 그죠? 요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데 그리고 제가 다 문자로 통해 보내드렸어요. 공부방에서 알았고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자 보내드린다고 하면서 이때 이 말씀을 꺼냅니다. 자 이제까지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저도 이제 긍정적입니다만 분명히 한번 차익 구간을 위에서 때려 맞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HLB, FDA 승인 기대감 커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안 좋은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결과 기다려봐요. 신중론도 시판 예상 목록 포함 성해지면서 무슨 뜻이에요? 정식 목록 자동으로 오르는 건 아니야. 자, 이 뜻은 뭐냐면 틀린 말은 아닌 게 이게 9번째 신약 자, 국내에서 이제 FDA 때 얘기하면서 이 처음으로 안 좋은 이야기 나온다는 거는 뭔지 아세요? 얘네들? 예. 뭔가 얘네들 공매도 치려고 한다. 처음으로 안 좋은 이야기 나온다. 그죠?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HL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그죠? 공매도꾼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약도 다루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께 이 HLB도 사실 이 부분을 도와드렸잖아요. 그죠? 이 부분. 공매도 머리통 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맞아요. 이제 가까워지고 있네요. 공매도꾼들 한번 하기 위해서. 그죠? 아까 표를 보여드리면서. 결국은 이 HLB 제약도 똑같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죠? HLB가 안 되는데 HLB 제약이 잘 될 수는 없잖아요. 퀀첼이라는 이런 제약사긴 하지만 자 여러분 진심으로 잘 되길 희망하면서요. 자 요 부분 요 지표를 각 HTS마다 어떻게 설정하고 장 끝났을 때 볼 수 있는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은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입니다. 자 제약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공부를 하겠다. 네. 이들의 머리통을 치워보고 싶다라는 분들.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통해 보내주시면 제가 이 설정 방법까지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97,700원 이렇게 쭉 빠졌을 때 이때 상환이 처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도와드렸어요. 자,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방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드리긴 하겠습니다.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또 넘어갔을 땐 요 부분부터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받아갔구나. 지금은 좀 상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때 영상을 찍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자, HLB도 역시나 다 맞춰냈다. 어차피 이 부분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HLB 제약. 그죠? 요 부분. 그리고 맞아요. 요 부분 79,300원. 전환사채 세력들이 JJSL 그리고 김복덕이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다 일러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차피 소위 말해서 HLB가 뚫어버렸죠. 과거의 모든 차트를 다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면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게 되면 다 뚫어버렸어요. 이제는 같은 논리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도 상당 부분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여러분들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오늘부터는 제가 HLB 제약도 다룰게요. 12월 22일에 47,000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HLB 영상을 찍으면서 3월의 금리 동결 전망, 그리고 바이오 시장의 개화, 12월에요. 탐방자료 첨부합니다. 5월 이슈로 인한 매도 타점은 따로 제시하시죠. 라고 해서 12월 20일 날 금리 동결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 종목을 말씀을 해드렸어요. 사실 이 종목도 대동소이하게 후발성을 보이긴 했지만 이건 12월부터 움직였고 요건 여기서부터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같은 흐름이에요 거의. 근데 도와드렸는데 중요한 건 금리에 대한 이게 고기 낚는 법인데 바이오 기업들은 부채가 많죠. 기본적으로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HLB 기업은 이 현금 보유도 많지만 빚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얘네들 빚이 많게 되면 이자 비용에 취약하죠. 그 부분이 금리 동결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호탄, 제롬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 그 부분에 제가 적극 매수해자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 얘네들 머리통을 쳐봅시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사실 요 부분 과정에서도 전자공시 사항을 통해서 JJSL 김복덕 그죠? 이날 전자공시 사항을 통해서 나왔을 때 이때 매수하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거의 뭐 최근 들어서는 저점이었죠. 예, 요 부분 여러분들께 일러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무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떠한 뭐랄까요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3월 8일 날에 시초가 HLB 파이널 리뷰 관련 기관 수급 진입 예정입니다. 반드시 매수하세요.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제약도 이제 오늘부터는 특징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는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때죠. 이때. 급락이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공매도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영상을 찍었지만 제가 불안불안하게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월 13일 85,000에 매수해자. 공매도 매도 상환을 위한 적극 거래. 적극 매수하세요. 매도는 향후 시장 분위기 보면서 공부방 제시. 힘내세요. 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자, 이제 요 논란이 한번 있었고, 이제 오늘 이제 파이널 리뷰 일정, 이게 3월 29일 날 주주총회 하죠. 이때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데, 특정일이 이미 있어요. 그 이유는 이 HLB 제약, 자, HLB, 항상 IR 활동을 하기 전에 주가가 올라요. 그건 뭐냐면 진양곤 회장이 세일즈를 잘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항상 기대감을 갖는 게 우리가 바이오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도 전자공시사 하나 볼 텐데 이게 공부방에서 매일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HLB 매도 문자가 나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더 매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자, 제가 매도 문자를 발송할 때는 아마도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런 그림이 아니고 몇 거래일 정도 하락이 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등장을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매도의 장난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응밖에 답이 없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죠? 예, 여기죠. 자, 뭐죠? 예, IR이죠. 2월 20일, 아니 최근 거 아니고요. 2월 21일과 과거를 봅시다. 그리고 2월 7일 봅시다. 그러면 2월 7일과 2월 21일. 자, 어떻죠? IR 날짜 전에 오르죠. 그리고 오르죠.
이걸 보면서 우리 예측할 수 있는 사실들은 뭐가 있을까요? 항상 고봉의 신호를 알리는 부분이 IR 이전에 주가는 끌어올리는구나.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4월에 특정적으로 IR이 이때매요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뭉뚱그린 날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했다가는 큰 어떤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파이널 리뷰, 그죠? 딱 특정인, 그리고 IR, 딱 특정인.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알고 있어? 라고 하실 텐데 이미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이번 예 맞아요. 그 교보증권 강남금융센터에서 기관을 통해서 IR 활동을 했잖아요. 요 부분을 기관들 대상으로만 미리 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 알려드려야겠죠. 자, 어차피 HLB 그룹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자, 이것도 일러드렸습니다. HLB 추가 IR 일정 및 파이널 리뷰 관련 공매도 상환 아까 보여드렸죠? 그 코드 번호까지 추가 일정 있어요. 예, 그리고 3월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파이널 리뷰 일정. 예, 요거 하나 더. 근데 주가는 항상 오르려면 위로 뻗쳐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빠졌다가 IR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대응에 대한 부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인생의 선배님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차는 걸 제가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고요. 그죠? 자, 추가 IR 일정, 파이널 리뷰, 날짜, 특정일, 그리고 공매도 상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 코드 번호를 정리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는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제약, 그리고 예,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사실 그 여러분들께 시장을 보는 눈에 대한 부분도 일러드리고 싶다. 사실 이게 뭐 한 명의 나고자도 없었던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은 유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자 이렇게 해서 10만 원 가는 종목도요. 어떤 이들은 2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켜요. 그 뜻은 뭐냐면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입니다. 사실 이 바이오 종목들이 영업 환경이 금리 동결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사실 제가 이제 HLB를 제시해 드렸던 것처럼 12월 그죠?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특정적인 상황이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보게 되면 금리 동결기에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유연하게 갈 필요가 있는데 HLB 제약이 신고가라서 승부 걸어보겠습니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조용히 있을 때 이 종목이 움직이면서도 현대차라는 종목도 무시무시하게 움직였어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린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산업군이구나. 저 PBR 관련주. 그죠? 그리고 7배 오른 종목들도 허다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AI 반도체. 오르지 못했던 이런 반도체도 이런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 AI의 산업을 만났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바로 제가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근거 없는 유튜버를 보면서 이제 끌려다니고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하죠. 자, 그런 피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저 혼자 이런 시장을 이끌고 좋은 기운을 내포하면서 모든 어떤 이런 부조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 하나라도 지금 작년 7월 16일부터 여러분들 공매도 금지 운동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어떠한 이런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는 기쁨일 것 같네요. 자, 주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할게요. 향후에 여러분들 잘 되실 경우에는 연말에 단 1,000원이라도 불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나비 효과가 되지 않을까요? 좋은 기운을 발산하는 시장을 보고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인생의 선배님들 항상 선배님들 곁에는 제가 있고요. 대시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부는 항상 해야 돼요. 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 그죠?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그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풀 수 있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우리 확대하는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드 번호, 이제 선배님 잘 모르실 거니까 요거 하나하나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리고 공부방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종목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일러드린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 부분을 살짝 이제 맛배기로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 이전에 아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 비교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죠. 셀트리온과 유사성이 보인다고 했죠. 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또 이제 강성주주분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왜 비교 설명을 이딴 식으로 하냐라고 하는데, 이 그룹 사이면서 이렇게 제약 그리고 기술 이전, 그리고 물론 좀 달라요 규모가. 근데 세 번째 코스피 이전 거래 상장 했던 기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역시나 얘네들도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이를 보면서도 아, 우리는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겠구나. 그죠? 이 종목의 흐름과 그리고 제약과 HLB의 흐름 어떻습니까? 예,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죠? 맞죠? 판권에 대한 부분. 이런 걸 따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런 패턴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공부방에서는 진짜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이 부분 한번 점검하도록 할까요? 자, 보도록 하시죠. 자, 제약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스팸 문자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제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자, 공부방 내용 볼게요. 잠깐 볼게요. 자, 오늘 다 도와드릴게요. 자, 공부방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